행복 충전 라디오 세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나영입니다. 요즘엔 어딜 가나 사진 찍는 분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풍경부터 맛있는 음식까지 사진으로 일상을 기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문득 가족과 얼굴 맞대고 셀카를 찍어본 적이 언제였더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상사진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찍곤 하는데 엄마 아빠와 카메라 앞에서 어색한 웃음이라도 지어본 적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어요. 오늘은 설 연휴 첫날인데요. 많은 분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온기 가득한 시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일단 휴대전화 꺼내시고요. 또 얼굴 가까이 마주 하시고요. 김치하고 미소 지으면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셀카에 도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마 두고두고 기분 좋은 순간을 담았구나 추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행복충전 라디오 세상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장 취재 동행에서는 경남과 전남 청년작가 교류전인 오후 3시에 전시회 현장으로 안내하고요. 지역 화제에서는 올해 순천시 해설사로 첫 도전을 이어가는 배성만 해설사를 만나봅니다. 그 시절 우리 동네에서는 고흥군 과영면 도천리 도야마을의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한 주간 우리 지역 문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오늘 첫 곡으로 스텔라장의 집에 가자 띄워드립니다. 맛있는 과자 양손에 무겁게 사가자 맥주도 사자
즐거운 만남, 유쾌한 미담, 행복한 웃음. 우리 지역의 정다운 목소리와 함께합니다. 현장 취재 동행. 현장 취재 동행 김희지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설 연휴 기간 방문하면 좋을 전남 도립미술관의 전시회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 설 연휴를 맞이해서 이 기쁜 마음 가득 안고 고향 방문하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함께 연휴 기간 방문할 곳을 찾는 분들 또한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연휴 기간 방문할 곳으로 이 전남 도립미술관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2024 전남 경남 청년작가 교류 전시를 현재 진행 중인데요. 오후 3시라는 부제목으로 교류와 상생, 협력을 키워드로 전남과 경남 도립미술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전남 도립미술관의 첫 번째 기획전이라고 하는데요. 7명의 지역 청년 작가와 함께 회화부터 설치, 영상 작품까지 총 36점의 실험적인 작품을 현장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작품은 신진 작가에서 중견 작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놓인 작가들의 고민과 또 삶을 조금은 독특한 시선으로 담고 있는데요. 오후 3시라는 이 전시의 부제목과 딱 어울리는 다양한 작품을 현장에서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 김세령 학예사에게 전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번에 전시는 전남 경남 청년작가 교류전 오후 3시라는 전시인데요. 전남도청과 경남도청이 상생 발전 협약을 작년에 맺었는데 그 계기로 양도에 각각 7명의 청년 작가를 선정을 해서 두 지역 미술의 미래 세대를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신진 작가에서 중견 작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놓인 청년 작가들의 아주 다양한 작품들을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오후 3시라는 시간은 조금 애매한 시간이잖아요. 아주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고 또 저녁이 되기 전에 아주 애매한 오후 시간대인데 지금 청년 작가들하고 여러 번 전시를 위해 소통을 해본 결과 이 작가들이 굉장히 좀 많은 고민과 생각에 빠져 있고 앞으로 내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매한 시간을 또 잘 보내야 또 황금 같은 저녁 시간을 맞이하니까 그 오후 3시라는 제목이 왔고 또 그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오후 3시는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시간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또 그 말에서 착안한 전시의 부제이기도 합니다. 삶의 과도기에 놓인 작가들의 작품이다 보니까 모든 세대가 공감하면서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시회 현장은 어땠나요? 네, 이 실험적이면서 또 독특한 요소가 많아서 그런 점에서 오히려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이 전시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경남과 전남의 아픈 근현대 역사를 담은 작품들도 전시 중이라서 잊지 말아야 할 역사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전시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자세한 지역의 역사와 작가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면 또 정해진 시간에 진행되는 전시 해설을 통해 관람하면 이 작품에 대해 더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회 현장에서 관람객들의 이야기와 또 전시회 자원봉사자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목포에서 왔습니다. 그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요. 시간이 있어서 어디 갈까 마땅한 데가 없어서 찾다 보니까 미술 전시회 한다 그래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되게 집중해서 이렇게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혹시 뭐 인상 깊었던 점이나 인상 깊었던 작품 이런 것도 있었을까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집중해서 봤던 거는 뭘 의미하는지 무슨 의도로 작가들이 이걸 만들었는지 한번 관심 있게 보려고 보게 된 거고요. 기존에 봐왔던 거와 다르게 조금 다른 시점에서 뭔가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봐왔던 어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좀 그런 거장들이 만들었던 그런 작품들하고 다르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들은 실이 좀 많이 달라졌구나. 예전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느낌이 가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 새로운 거를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평일 주말 상관없이 항상 오전 10시 30분 또 오후 1시, 2시 반, 4시 그렇게 4회 있습니다. 이때 도순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으시면은 작품을 무조건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해도 할 수 있고 좀 깊이 있게 관람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작품들과 다른 느낌인 작품들이 많다고 하니까 전시회 작품들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전시회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전시회 현장에서 관람객 참여형 설치 작품들이 또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이 관람객들이 조각도구로 이 전시된 석고상을 직접 깨부실 수 있는 참여 작품도 있었고요. 또 직접 물을 줄 수 있는 작품도 있었는데요. 이 관람객들이 작품에 참여를 하면서 작가와 관람객이 또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공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 김세령 학예사에게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전시 입구에 들어왔을 때 정나영 작가의 웨이크업이라는 작품을 맞이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은 관객 참여형 작품이에요. 작가들이 고민에 있지만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수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야 되는 그 본인들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새로운 각성의 의미를 담아서 본인의 신체 틀을 캐스팅을 한 다음에 그 위에 그러니까 석고로 다시 떴습니다. 석고의 틀을 관객들이 망치로 깨보는 작업인데요. 이건 또 특이하게도 이번 개막식, 전시 개막식에 작가와 또 참여 작가들이 같이 퍼포먼스를 또 진행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와서 이것도 같이 좀 망치로 깨보면서 작가의 또 생각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경남 출신의 김원정 작가인데요. 김원정 작가의 열의 한술산이라는 설치 작품입니다. 작가가 열의 한술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밥그릇 하나의 밥을 위해서 10명의 술이 떠야 된다, 뭐 그런 의미의 속담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 단위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큰 공동체를 이룬다. 그리고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하나의 도움이 된다. 뭐 서로 더불어 살자. 약간 이런 의미를 담았는데, 이끼로 만든 산이 이루어져 있고 밑에는 실제 그 산에서 채취한 들풀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밥그릇도 다 작가가 직접 수집하거나 채집한 밥그릇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것도 또한 특이한 게 관객 참여형 작품으로 물이 마르기 때문에 그걸 또 같이 이렇게 뿌려보면서 또 이런 작가의 생각들을 읽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영상 미디어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모았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발견된 혐오와 편견이란 다소 무거운 주제를 이 청년 작가의 실험적인 시선으로 현실과 은유가 뒤섞인 영상 작품으로 담아내고 있어서 또 관람객들이 웃기도 하고 또 공감하기도 하면서 전시회 작품 관람했습니다. 전시회 현장에서 관람객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광양에서 왔어요. 영상 작품 되게 인상 깊게 아니, 보면은 일상적인 생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굉장히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배달 하시는 분들 이야기인데 맞아요. 어찌 보면 가장 밑바닥 인생인데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그걸 보고 좀 울컥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현실적인 문제, 약간 개그성이 있으면서도 그 전해주는 메시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내용이 좀 뜻깊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청년 작가라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조금 좀 이런 주제 선정 같은 게 조금 색다르다, 좀 기발하다. 앞으로 이 나이에 이제 저런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이 가면 아주 더 비중 있는 그런 작품들을 더 많이 할 것 같다. 뭐 그런 느낌? 저는 전라남도 여수에서 왔습니다. 저는 여기 전남 도립미술관이 바로 전남에서 크게 크게 이렇게 전시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자주 오고 있어요. 작품 뭐 인상 깊었던 거 이런 게 있어요? 혹시 느낀 점? 네. 저는 그 이쪽으로 가시면은 시청각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볼 수 있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좀 인생에 대해서 불안한 그런 뭔가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다른 회화 작품들이랑은 좀 차별화된 느낌? 네,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연휴 기간에 가족과 함께 전남 도립미술관에 방문하면 정말 뜻깊은 추억이 될 것 같은데요. 설 연휴 기간 운영 시간은 평일과 동일할까요? 네, 이 전남 도립미술관의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요. 운영 시간은 동일합니다. 다만 설 연휴 당일에는 미술관이 휴관인데요. 그 점 참고해서 방문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남 경남 교류전 전시는 지역의 특별한 장소와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전시의 작품을 통해 전남과 경남 지역을 또 새롭게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14일까지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또 명절 당일인 10일과 대체 휴일 다음 날인 13일은 휴관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전남도립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나 체험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이 전남 도립미술관에서는 매번 다양한 전시와 함께 또 관람객들에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요. 설 연휴에 방문하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오후 3시 교류전을 비롯해서 총 4가지의 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확인 후에 가족과 함께 전시회 알차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희지 리포터였습니다.
지역 뉴스와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가 있는 KBS 순천 라디오 매거진 프로그램 행복충전 라디오 세상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보면 더 깊은 감동이나 의미를 느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순천시가 생태, 문화, 관광 분야의 해설사 67명을 위촉했습니다. 지역 명소에 각각 배치돼서 관광객분들을 맞이하고 관련 해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지역 화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해설사에 도전한 순천시 배성만 해설사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대한민국 생태수도 인류 순천 새내기 문화관광 해설사 배성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순천시 해설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순천시 문화관광 해설사는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유네스코 도시이며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호 홍보대사로서 관광지 최일선에서 순천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연령층에 맞는 눈높이로 해설을 하여 우리 고유 문화유산이나 관광자원, 풍습, 생태환경 그리고 해당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광지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순천시 해설사입니다. 해설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받고 또 시험도 보고 여러 과정을 거친다고 들었어요.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텐데 이 과정을 다 거쳐서 해설사가 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예, 순천시 해설사 기본 과정 교육생 모집을 서류와 면접으로 30명을 선발한 후에 작년 9월 11일부터 11월 27일까지 3개월간 청암대학교 웰리스 문화관광 푸드과에서 야간 교육을 받고 27명이 최종 수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12월 14일에 순천시 해설사 통합 모집 공고에 의거해서 1차 서류 전형, 2차 실기시험, 이것은 3분간 관광지 시연이었습니다. 그 다음 면접 심사를 거쳐서 최종 합격자로 문화관광 해설사 35명이 선발되었고 그중 7명이 신규 해설사들이었습니다. 와, 그 안에 드셨다니까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리고 또 듣자니까요. 주말에는 현장 답사도 하면서 교육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주로 어떤 곳들을 방문해서 답사와 해설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3개월간 순천시 해설사 기본 과정 교육 중 주말 5회에 걸쳐서 순천 대표 관광지인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 습지와 순천문학관, 송광사 서남사, 나간읍성, 드라마 촬영장, 그리고 최근에 개발되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매산등 성지 순례길과 그외 조곡동 철도 문화마을, 와원 해변 일몰까지 여러 곳을 답사하면서 그 분야의 최고 해설사와 학예사님과 동행 해설을 들으면서 해설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배성만 선생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순천시 해설사에 도전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을까요? 예,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순천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살아오면서 쉽게 지나치고 소홀히 여겼던 순천시의 역사, 문화, 관광, 정원, 생태 환경 등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익혀 해설사로서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계기로 삼고 싶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순천을 제대로 알고 즐길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관광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오고 싶은 순천을 만드는 데 봉사하고자 도전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작년 광양에 있는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이건희 컬렉션을 관람하였는데 연세가 지긋한 도슨트 해설에 반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또 직접 경험도 하시면서 이렇게 꿈을 키우셨는데
선생님의 도전에 대해서 가족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나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2의 인생 서막을 오랜 기간 동안 학교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특화된 문화관광 해설 분야에서 해설사로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주변에서 격려와 응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자신이 아는 것을 남에게 베풀면서 봉사하는 일이 뜻깊은 일이라면서 적극 권유하였고 시험 준비 시에는 시연 모니터링 등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변 분들이 또 이렇게 모니터링까지 해주시면서 도움을 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순천시 해설사 양성과정에 참여하면서 우리 지역에 대해 몰랐던 점들도 또 새롭게 알아가는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요. 어떤 교육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네, 그 순천만 습지와 생태 환경이라는 주제로 공부하면서 순천만이 생태계와 생물 서식지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현재 모습이 있기까지의 순천만 보존의 역사를 자세히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90년대 무분별한 쓰레기가 쌓이고 골재 최초로 병들어가던 순천만을 음식점 이전과 전봇대 282개 제거 등으로 순천만 습지가 2021년 대한민국의 15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었다는 사실과 아울러 흙두루미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새의 절반인 200여 종을 관찰할 수 있고 특히 흙두루미 수가 늘면서 관광객이 늘어나 생태가 경제를 견인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순천만 역사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알게 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해설사 양성교육을 받고 나니까 우리 지역 명소 중에 정말 자랑할 만하다. 이곳은 널리 알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순천의 핫플레이스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1983년 사적 제302호로 지정되었고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 그리고 CNN 선정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중 16위로 선정된 조선시대 대표적인 지방계획도시인 나간읍성입니다. 읍성 안에는 나간민속마을이라고 하여 용인민속촌처럼 전시용 민속촌이 아닌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가장 한국적인 삶의 모습을 담고 있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곳이며 교육적인 측면과 다양한 생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특히 학생들 체험학습 장소로 적극 추천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기억해 두셨다가 연휴 기간에 가족과 함께 나간읍성 방문해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듣자니까요. 오는 3월까지는 수습 기간으로 선배 해설사와 짝을 이뤄서 활동하신다고 들었어요. 이 수습 기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활동과 교육을 하시나요? 예, 선배 해설사님들과 함께 순천 대표 관광지마다 순환 근무하면서 새내기 해설사라서 갖춰야 될 복장, 용모, 인사, 말투 등 기본적인 소양을 비롯하여 동행 해설을 보고 들으면서 다양한 기법, 즉 유머를 간간히 활용하는 능력, 질문 시에 알아두어야 할 점, 해설 중에 딴지 거는 관광객 대응 방법 등 그리고 인터넷이나 안내도 등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고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실에 기반을 둔 스토리텔링을 발표하라는 등 많은 내용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용모 준비부터 또 유머까지 갖춰야 되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올해 순천을 찾는 관광객분들 앞에서 순천의 매력을 깊이 있게 알려가는 역할을 하게 되실 텐데 좀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인생 2막을 문화관광 해설사로서 시작하면서 앞으로 순천을 찾는 다양한 부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실수 없이
흥미있게 해설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관광객들의 반응은 어떨까 하고 긴장도 됩니다. 한편으로는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 보이는 만큼 재미가 샘솟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첫 만남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해설사가 되고 싶은지 각오나 목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새내기 해설사로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망설이지 않고 끊임없는 공부와 배움을 통한 성장이라는 신조를 가지고 해설과 관련된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관광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도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제가 맡은 문화관광 해설사 분야에서 최고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의 인생 제2막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시 배성만 해설사와 함께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 기억나십니까? 우리 마을 동화 같은 옛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 시절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의 마을과 동네를 한 바퀴 휙 돌아보는 시간, 그 시절 우리 동네입니다. 도레아트 김현정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흥군 과영면 도천리 도야마을의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하셨죠? 네, 맞아요. 지난주에 도야마을 잉호등의 꼬리 부분에 세워진 묘소가 아직 마을에 남아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 궁금증만 남기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갑니다 했다가 굉장히 혼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꼭 정확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들려드린 혹시 그 고흥 유씨 집안에 큰 인물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김자점이 도깨비 방족을 세워서 잉어 등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야기 기억하고 계시죠?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죠. 이번 주에 그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해서 궁금해도 꼭 참고 있었는데 당연히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 방송을 듣는 지인들도 사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직접 찾아봤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는 하나도 안 궁금하니 방송하려면 해 이렇게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제가 너무 많이 같이 웃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도야마을 잉어등에는 현재도 르숭무 미호뿐만 아니라 인근에 관련된 비석 3기와요. 또 그를 배양하는 사당이 옛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르숭무 묘역은 1727년에요. 당시 공현감이었던 송병부가 참배 후에요. 이 묘비 하나 없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석을 둘러싸서 새롭게 단장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데요. 이 3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묘비의 글씨뿐 아니라요. 무너진 곳 한 곳 없이 관리가 정말 잘 돼 있어서 여전히 후손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와, 300년을 훌쩍 넘긴 묘역인데 손상이 없이 그대로 남아있다니까 대단한데요? 대단한 것은 사실 단순히 묘비가 남아있는 그 이유뿐만 아닌데요. 이 르숭무묘는 조선 초 이전의 구조로 만들어진 것으로요. 고흥 지역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사적 사료가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 묘지 주변에 세워진 비석 3기와요. 또 르숭무를 배양하기 위해서 세워진 만종제라는 사당이 함께 이 고흥군 향토문화재 제4호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1872년에 만들어진 사당인 만종제는요. 건축적, 역사적 의미가 있어서 많은 역사학자들에게 관심을 받는 곳으로요. 또 고흥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류몽인과도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이 류몽인이 우리나라 최초의 설화 야담집인 어우야담을 쓴 인물이죠? 네, 맞아요. 이 분방한 기지를 민중에 투사한 어우야담을 쓴 류몽인은 사실 잉어 등에 잠들어 있는 르숭무의 증손자입니다. 이 세태와 풍속에 관한 풍자 또 과거 시험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부정행위 또 성균관 유생들이 얽힌 기괴한 이야기 등 백성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조선 중기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이
어우야담은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실 텐데요. 만종제는 바로 르몽인의 어우야담 필사본이 소장 보관돼서 오던 곳입니다. 아마 만종제본 어우야담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1964년에 공루씨 후손인 누제안에 의해서 알려진 만종제본 어우야담은요. 만종제에 전해지던 필사본과 또 각처에서 수집한 여러 이본을 참조해서 간행한 것으로 르몽인의 어우야담을 최초로 정리한 것으로 학문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평가되고 있는 서적인데요. 이 책의 출처가 바로 만종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류몽인이 고흥 출신이라는 것도 놀랍지만 수필 문학의 백미로 알려진 어우야담 필사본이 이 도야마을에 보관돼 있다는 게 더 놀라운데요. 그러면 만종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들려주세요. 이 만종제는요, 주출입문인 역할을 하는 백세문이 있고요. 또 요사체 역할에 영수제와 모성제, 향사를 지내는 본당 등 전 자손을 제속할 수 있는 본당 한 채와요. 또 동서제 네 채가 세워져 있습니다. 뜰에는 공루씨 역대 공이 있는 선대들의 고적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매년 10월이면 이곳에서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실 공루씨의 후손들이 모여서요. 잉어 등의 느승무매옥과 만종제에서 시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을에 역사적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는 걸 보면 주민들의 자부심도 대단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도야마을의 모든 것은 그야말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서 마을 주민분들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마을의 역사가 오랫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것들은 주민들의 굉장한 노력 때문인데요. 특히 마을의 역사와 전통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마을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2019년에 이 전라남도 어울림 마을 조성 사업에 선정돼서 시행이 됐는데요. 그를 통해서 도야마을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사업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이 어울림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이라면 마을의 환경을 쾌적하게 바꾸는 그런 사업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이 어울림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은요, 귀농 기촌인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원주민과 귀농인이 화합할 수 있는 취지로 시행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도야마을은 이 사업을 통해서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시행했는데요. 이 단순히 오래된 마을회관의 건물의 구조를 바꾸는 사업이 아닌 이 노후화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이 새로운 개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이 게스트하우스는 농촌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기촌의 집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촌 마을에 가면 사실 숙박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래 머물기가 힘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마을회관 게스트하우스라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 마을 어르신들 말씀에 의하면 마을회관 게스트하우스는 귀농귀촌을 위해서도 귀촌인들을 위해서도 사용되지만요. 연중 타지로 나가 있는 자녀들, 특히 오늘 같은 날 자녀들 많이 오잖아요. 네. 이럴 때 집이 좁아서 집에서 다 거주할 수가 없을 때 이럴 때 자녀들이 편하게 사용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아이디어임에 틀림없는데요. 도야마을의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는 사실 참꽃은 도야마을이라는 안내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꽃은 도야마을이요? 참꽃은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전혀 안 오는데요? 사실 저도 이 참꽃은이라고 인터넷 찾아보고 갔을 때 이게 진짜 고소하다는 뜻의 전라도 사투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도야마을에 가보고서야 참꽃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바로 도야마을의 특산품을 이르는 말인데요. 도야마을은 사실 제가 바다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예로부터 임금님의 수라상에 진상하거나 제사상에 올리던 참꼬막이 채취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참꼬막에서 이름을 따서 도야마을 특산품을 참꽃은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뿐 아니라 도야마을에는 이 고흥답게 대표적인 특산품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혹시 고흥하면 떠오르는 특산품 있으세요? 고흥하면 당연히 뭐 마늘 아니면 유자겠죠? 네, 맞아요. 고흥하면 역시 유자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마늘하고. 도야마을은 바로 이 유자도 마을 특산품으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도야마을 유자는 다른 곳에 비해서 또 맛과 향이 뛰어나고요. 그 빛깔이 굉장히 우수하며 또 유자 알맹이가
굉장히 얼금 정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단단해서 우수하다고 그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또 지금은 어업보다는 농업을 주로 하기에 해풍을 맞고 알차게 자란 해미와 수미벼가 있고요. 또 기름진 황토밭에서 자란 마늘도 도야 마을의 특산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아, 고흥 도야 마을에는 정말 볼거리, 먹을거리까지 없는 게 없는 마을이네요. 네, 맞아요. 이 도야 마을은 고흥의 대표적인 특산품이 거의 생산되는 마을이기도 하지만요. 또 남쪽의 쪽빛바다와 함께 걷는 길이라는 뜻을 가진 남파랑길 74코스 중에 한 곳에 해당하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마을에 그려진 벽화들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이 벽화들을 따라서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마을의 가장 큰 건물이 교회인데요. 이 교회도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고 하니 도야 마을은 말씀하신 것처럼 먹거리, 볼거리 그리고 따뜻한 잠자리에 오래된 역사까지 없는 것이 없는 그런 마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입니다. 네, 그러게요. 이렇게 도야 마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농촌 마을 살리기는 단순히 외관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을의 전통성을 지키면서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농촌이라고 하면 대부분 오래된 가옥들과 불편함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요. 이 도심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요즘의 농촌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농촌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야 마을은 사실 잘 알려진 명소보다 더 재미있고 몰랐던 숨겨진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려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물들이 거쳐간 곳이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역사 속으로 빠져들고 싶다면 도야 마을로 한번 탐방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고흥군 과영면 도천리 도야 마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두레아트 김현정 대표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습니다. 르세라핌의 퍼펙트 나이트. Me and my girlies, we gon' party till it's early. Got me feeling otherworldly tonight. Caught in some traffic, but the radio was blasting. Drop a red light and we're saying goodbye. Ooh, like the morning, feel like magic. I got all I need, you know nothing else can be. The way that I feel when I'm dancing with my girls. Perfect energy, yeah, we flawless, yeah, we free. There's no better feeling in the whole wide world. Tonight, I don't care what's wrong or right. Don't stop blowing up my line. I can't read 11:59, but nothing comes after midnight. Come and take a ride with me. I got a credit card and some good company. So come through with a fit real good. Why use this type of running way? Lean on you, babe. Ooh, night to morning, live slow motion. I got all I need, you know nothing else can be. The way that I feel when I'm dancing with my girls. Perfect energy, yeah, we flawless, yeah, we free. There's no better feeling in the whole wide world. Tonight, I don't care what's wrong or right. Don't stop blowing on my line. I can't read 11:59, but nothing comes after midnight. By the morning, feel like magic. I got all I need, you know nothing else can beat. The way that I feel when I'm dancing with my girls. Perfect energy, yeah, we flawless, yeah, we free. There's no better feeling in the whole wide world. Tonight, I don't care what's wrong or right. Don't stop blowing up my line. I can't wait 11:59. Don't stop blowing up my line. 문화가 일상을 바꿉니다. 우리 지역 문화가 소식. 생생 문화 산책.
우리 지역의 문화가 소식으로 바쁜 일상에 좋은 에너지를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생생문화산책 박혜원 청년활동가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순천에서 이번 설을 맞아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순천 시립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에서 설맞이 체험 프로그램 청룡의 축복이를 운영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오는 12일까지고요. 10시부터 17시까지 박물관에 방문하면 새해 소원 쓰기 체험, 청룡의 해를 맞아 용 모양 키링 만들기, 그리고 용 탁본 체험 등을 할 수 있고요. 무료 사진 촬영과 전통 민속놀이, 그리고 유점으로 보는 신년 운세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은 나가누성과 이웃하고 있는데요. 나가누성과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은 설 연휴 기간 동안 한복을 입고 입장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나간 읍성과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이 인근에 있으니까요. 함께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방문해 보시면서 연휴 기간 즐거운 추억 만들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고흥군 녹동항 드론쇼가 올해 색다른 공연을 추가해 국민과 관광객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작년에 이어서 드론 기술의 새로움을 경험하고 문화예술과 먹거리를 즐기는 2024 녹동항 드론쇼를 오는 4월부터 8개월간 매주 토요일 밤 녹동항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매주 토요일 특별한 야간 볼거리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올해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엄청 기대되는데요. 네, 지난해 23번의 녹동항 드론쇼는 18만여 명의 관람객과 150억 원의 직간접적인 지역경제 효과로 이어졌는데요. 드론쇼 공연으로 녹동항과 녹동바다정원은 고흥 여행길 명소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고요. 고흥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로 고흥 관광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개월 앞서서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매주 토요일 밤 녹동항 드론쇼가 열린다고 하고요. 공연 전후로 버스킹 공연과 레이저쇼, 그리고 상용 드론 비행 시연 등 볼거리에 더해 행사장 주변 포차거리, 푸드트럭,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등이 함께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고흥 밤을 스노울 드론쇼입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함께 오는 4월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기억해 두셨다가 관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광양시가 광양 여행에 앞서서 광양을 개관하거나 여행 후 자신의 여행 경로를 되짚고 반추할 수 있는 공간으로 광양 역사문화관을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역사문화관은 등록문화재 제444호로 1943년에 건립돼 한국전쟁 화재 후에 개보수를 거쳤고요. 1968년 2층을 중축해서 광양군청사를 재생한 곳으로 광양의 켜를 층층이 담고 있는 곳입니다. 광양 역사문화관은 어떤 곳인가요? 일제강점기 전형적인 관공서 양식으로 건립된 광양 역사문화관이고요. 조선시대 이방을 비롯해서 육방이 업무를 보았던 작청에 건립되어 건축사적 가치와 역사성, 장소성을 두루 지닌 곳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 복제품이 광양역사문화관 로비에서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왼쪽 벽면으로는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광양의 역사, 그리고 광양 4대 산성, 성곽국사 도선, 매천 황현, 의병활동, 근대 건축물 등 광양의 문화와 인물 등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볼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윤동주 침필유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지켜내 무명의 슬픈 윤동주를 시인으로 부활시켰던 광양 망덕포구 정병옥 가옥을 재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대표시 서시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또 기획전시실에는 작가와 예술단체 등의 다채로운 전시가 열려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축사적인 가치와 역사성뿐만 아니라 광양의 역사, 문화, 인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곳이네요. 광양 역사문화관에 드라이브 삼아서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고흥군이 분청사기 미디어 아트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합니다. 분청사기 미디어 아트는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6일까지 고흥 분청문화박물관과 분청 사적공원에서 분청사기를 주제로 야간에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분청사기 미디어 아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네, 이번 사업은 문화재청이 국비를 지원해서 고흥을 비롯한 7개 도시에서 개최하는 문화유산 미디어 아트 사업인데요. 미디어, 디지털 기술을 문화유산에 적용시켜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로 전남에서는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고흥 분청사기 미디어 아트는 고흥군 주관으로 고흥 분청문화박물관과 분청사적공원에서 분청사기를 주제로 화려한 도자 문화를 재현해 문화유산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9월 13일부터 10월 6일까지 24일 동안 야간에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고흥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분청사기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라고 하니까 어떤 감동을 선사해 줄지 기대되는데요. 자, 고흥군 소식 한 가지 더 준비하셨죠? 네,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동안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던 소록도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소록도 중앙공원을 시작으로 한센병 박물관까지 일반인들에게 개방됐었다고 합니다. 고흥 소록도는 섬의 모양이 어린 사슴과 비슷하다고 해서 소록도라고 불리는데요. 일제강점기 가슴 아픈 애완을 간직한 섬으로 오스트리아 출신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아름다운 봉사 이야기가 전해지며 자원봉사의 성지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네, 소록도는 빼어난 자연경관으로도 유명한 곳이죠. 그동안 폐쇄가 됐다가 오랫동안 방문이 불가했는데 이렇게 개방된다고 하니까 무척 반가운데요. 소록도에 방문하면 꼭 눈에 담아야 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소록도에는 소록도 중앙공원과 한센병 박물관 등이 있는데요. 소록도 중앙공원은 종려나무, 편백, 차나무, 능수, 매화, 등나무 등 500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어서 국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센병 시인 하나운의 보리피리, 시비, 한센병은 낫는다라는 글귀가 새겨진 구리탑 등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공원 속에 환우들의 애환과 박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기념물들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또 소록도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과 한센병 극복을 위한 노력, 사랑의 나눔을 한데 모아놓은 한센병 박물관은 소록도에서 살아오신 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삶의 지혜를 발휘한 소록도 주민들의 유품과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 체험 공간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으니까요. 고흥 여행길에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소록도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어떤 소식일까요? 네, 여수에서 2024년 국제 OTT 페스티벌 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플랫폼과 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외국 관광객 및 투자 유치를 위한 국제 OTT 페스티벌인데요. 여수 엑스포 일원을 무대로 개최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OTT 콘텐츠를 주제로 한 축제라고 하니까 좀 생소한데요. 어떤 행사인지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죠. 계획에 따르면 5월에는 여수 엑스포 OTT 뮤직 페스티벌, 그리고 8월엔 여수 엑스포 OTT 어워드, 11월엔 여수 엑스포 K-팝 콘서트를 연달아 여는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수 엑스포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주제로 시트콤도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람회장엔 OTT 쇼케이스, 홍보관, 전시관이 마련되고 이벤트, 포럼 등 전 세계 16억 명이 넘는 OTT 이용자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OTT를 주제로 내건 국제적 행사로 구성해서 OTT 산업 수출과 국내외 관광의 유치 앵커 사업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혁신기술 접목과 다양한 테마 상영관, 그리고 환경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결합된 종합 문화 행사로 꾸미고 세부 실행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오로지 OTT를 주제로 구성되는 국제 행사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여수에서 유치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채로운 우리 지역 문화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혜원 청년 활동가였습니다.
행복충전 라디오 세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브로콜리 너마저의 할머니 띄워드리며 저는 물러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살 되던 애를 우리 어머니를 낳으신 나의 할머니는 가난한 매를 안고 아이고 야야 내가 네가 시집가는 거나 보고 가겠나 하셨다는데 어제는 내 두 손을 잡으시면서 이제는 네가 아이를 많이 컸는데 내가 언제까지 살락하는지 하시네요. 내 잡은 손을 놓지도 못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혀지나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없던 일이 되나요? 수많은 세월이 더 많은 시간으로 덮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 가만히 있으면은 시간이 잘 안 가. 이제는 내가 뭐 잘 할 것도 없고 이제 니를 몇 번이나 더 보겠노 하시네요. 난 다시 일을 하러 가야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혀지나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